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Papers You Should Read에서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할 논문은 GCM Based User Representation Learning for Unifying Robust Recommendation and Fraudster Detection 논문입니다. 먼저 이번 논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버뷰에서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린 후에 그 이후로는 이제 논문에서 따라가는 그런 순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그래프 루파인 모델은 먼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버스트 리코멘데이션과 프로드스털 디텍션을 엔드 투 엔드로 함께 진행하는 모델로 GCN을 베이스로 하여 유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래프 리파인 모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하나는 로버스트 리코멘데이션을 진행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으로는 프로듀스털 디텍션을 진행하는 뉴럴 랜덤 포레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로버스트 리코멘데이션과 프로듀스털 디텍션은 엔드-투-엔드 러닝으로 이루어지며, 프로듀스털 디텍션 과정 중 유저가 프로듀스터로 인식될 확률은 이후 리코멘데이션 컴포넌트에서 영향을 미치고, 리코멘데이션 컴포넌트에서의 이제 프레딕션 아웃풋은 프로듀스털 디텍션에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이 두 결과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서두에서는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아마존과 옐프와 같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비자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수많은 분류의 상품들에 노출되어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이제 각자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기란 이 소비자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업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입니다.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의 메인 아이디어는 유저의 히스토리컬 비헤이버를 바탕으로 하여 아직 유저가 레이팅을 남기지 않은 상품이 있다면, 즉 상품에 대한 후기를 남기지 않은 상품이 있다면 이러한 상품에 대한 유저의 레이팅을 예측하여서 예측된 값이 가장 높은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이 이제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의 정확도는 이제 알고리즘이 예측한 특정 상품에 대한 유저의 레이팅이 실제 유저의 선호도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듀스털 디텍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는 이제 딥러닝을 통한 발전으로 이 방법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몇 악의적인 유저들로 인하여 이러한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몇 유저들을 프로듀스터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듀스터들은 보통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실링 어택을 가하여서 이제 시스템에 대하여 페이크 피드백을 주어서 이제 언페어한 레이팅을 도출하도록 강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듀스터들의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동시에 공정한 마켓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듀스터들이 가하는 이러한 실링 어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러한 실링 어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먼저 리커멘데이션 모델의 로버스트니스, 즉 강건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의 사용할 수 없는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됨으로써 유저들이 가지는 풍부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모두 활용하지 못합니다. 즉 이를 다시 한번 말하면은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리코멘데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저가 가지는 모든 정보가 아닌 일부 정보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리코멘데이션 시스템 자체의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이렉트하게 프로듀스터들을 찾아내어서 이들을 바로 블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잘못된 예측이 발생할 경우에 진짜 노멀 유저들을 프로듀스터로 오인하여서 이 노멀 유저들을 블록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해당 방법은 잘못 예측할 경우에 진짜 노멀 유저, 즉 진짜 소비자들에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 프로드 디텍션 태스크는 로버스트하게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스템 상으로는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을 구성할 때 모델을 더욱 로버스트하도록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효과적인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실링 어택으로 인한 노이즈 데이터에 노출되었을 때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유저의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버스트한 리코멘데이션과 프로드 디텍션을 위하여 유저들에 대한 보편적인 유니버설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도록 엔드 투 엔드로 트레이닝이 가능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엔드-투-엔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프레임워크인 그래프 루파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해당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은 유저들의 풍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유저와 아이템 페어 간의 인터랙션과 노드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유저의 레이팅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GCN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GCN은 레이팅 그래프 내에 로컬 유저 아이템 그래프 네이버후드의 피처 정보를 볼 수 있고 노드들의 특징과 그래프의 토폴로직한 구조를 통합하여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캡처하기에 용이한 모델이기에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정상 사용자의 행동은 보통 일정하여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리커멘데이션 시스템을 통해 나오는 예측 평점과 실제 평점과의 차이가 크다면 해당 사용자는 프로드 스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프로드 스타일 디텍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드 스타일 디텍션에는 광범위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강점을 보이는 뉴럴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분류될 확률을 웨이트로 사용하여서 리코멘데이션 컴포넌트에서 나온 에러를 함께 이용하여 프로드 스타일 디텍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이 그래프 관련 논문인 만큼 다양한 노테이션이 존재하기에 이를 간단히 정리한 후에 자세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 매트릭스인데 이는 각 유저 U에 대하여 U의 히스토리컬 비헤이버럴을 바탕으로 정의된 통계적인 특성인 덴스 피처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때 각 피처 XUI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테이블로 어떠한 특성을 넣어야 하는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XU에 포함되는 항목들로 이러한 비헤이버럴 피처에는 프로드스털 구별의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하여 유저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임베딩 노테이션에 관한 간략한 설명인데 다음과 같이 이러한 디렉티드 그래프가 존재할 때 여기서 유저 U는 아이템 V를 RUV의 스코어로 레이팅했으며 각 유저들은 behavioral side information인 XU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프로드 디텍션 파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set of users U와 레이팅된 데이터 R 그리고 피처 매트리스 X가 주어진다면 이 다음과 같은 값들로 통해서 프로듀스터와 노멀 유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그래프 루파이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메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CN Based Rating Prediction 컴포넌트입니다. 해당 GCN에 인풋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레이팅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레이팅 그래프는 다양한 정보의 소스를 가지는 웨이티드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해당 그래프에 존재하는 노드의 피처와 그래프의 이제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하여서 하이 퀄리티 임베딩을 얻기 위해서 이제 GCN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GCN을 메인 빌딩 블록으로 하여서 토폴로지컬 네이버후드 스트럭처와 각 노드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함께 포착하자는 것이 그래프 르파이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동일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이제 Z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유저 아이템 맷지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하나의 인포메이션 패싱되는 형태로 간주하고자 이러한 상호작용을 벡터 발루드 노드 메시지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저의 임베딩은 피처에 따라 초기화해주고 아이템의 임베딩은 랜덤하게 초기화를 시켜준 후에 이를 각각 아이템에 대한 유저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때 사용해주게 됩니다. 이 다음과 같이 유저의 임베딩 벡터는 다음과 같이 각 유저의 비헤이버럴 피처 벡터인 이제 XU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템 임베딩 벡터는 이제 따로 이런 값이 없으므로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해주면서 이 값들 이후에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전 단계에서 얻은 Z를 통하여서 유저와 인터랙션하는 아이템으로부터의 엣지 스페시픽 메시지를 얻는 단계입니다. 이는 원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파트이지만 현 수식에서는 이제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수식들을 유저 사이드에서 먼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HV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노테이션의 의미는 다음과 같고 이때 G는 L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GCN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단계로 얻어진 각 유저의 아이템에 대한 인터랙션으로부터 얻은 엣지 스페시픽 메시지를 어그레게이션하고 모든 정보를 현재 유저의 리프레젠테이션인 ZU에 융합하여 업데이트함으로써 새로운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인 다음에 이제 ZNewU를 얻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IU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유저 노드 U가 레이팅한 모든 아이템들을 의미하여 유저 노드 U와 연결된 모든 아이템들 간의 엣지 스페시픽 메시지를 통하여 유저의 리프레젠테이션인 Z를 업데이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이 ZNewU의 자세한 수식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W와 B는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이제 파라미터이며 이 시그마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렐루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 어그리게이션을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이제 어그리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저와 연결된 인터랙티드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유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경우에도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아이템에 더 가중치를 줄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input neighbor set의 어그리게이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얻은 attention score 알파 UK가 의미하는 것은 네이버 유저 U에 대한 각 네이버 노드들, 즉 아이템들에 대한 중요도를 의미하는 attention weight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로우 레벨 피처를 하이 레벨 유저 피처로 옮겨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어야 하기에 메시지 HK와 타겟 유저의 임베딩인 ZU를 인풋으로 하여서 이제 가중치 알파를 파라메터제이션을 하여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서 이제 알파 UK를 최종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어텐션 웨이트인 알파 6K를 통해서 이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딕션 레이팅 스코어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전 단계들을 거치면서 유저와 아이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유저와 이와 연결된 모든 아이템 간의 페어 노드들과 한 아이템과 이와 연결된 모든 유저 간 페어 노드들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컨캣해준 후에 MLP 레이어에 태워서 임베딩된 차원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하여서 최종 프레딕션 레이팅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유저 아이템 페어의 레이팅 스코어를 바탕으로 그라운드 트루스인 실제 레이팅 각과의 차이를 옵티마이징 하도록 학습하는 게 레이팅 프레딕션 컴포넌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듀스터 디텍션 컴포넌트 단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어를 통하여 프로듀스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의 인풋으로는 이전 프레딕션 컴포넌트에서 나온 유저의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과 프레딕션 레이팅 값과 실제 레이팅 값의 차이인 프레딕션 에러를 이용합니다. 이 둘을 인풋으로 함께 구성함으로써 우리는 노멀 유저들을 프로듀스터로 오분류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의 랜덤 포레스트를 다음과 같이 뉴럴 랜덤 포레스트로 새롭게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뉴럴 랜덤 포레스트는 기존의 랜덤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스토캐스틱하고 미분 가능하여 모델의 표현력과 엔드 투 엔드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각 유저에게 확률을 할당하여서 디시전 트리를 전부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뉴럴 랜덤 포레스트에서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먼저 이전 단계에서 얻은 Z 프라임 U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취한 후에 시그모이드를 태워서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인 Z 스타 U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자면 우리는 먼저 5개의 스탠다드 바이너리 디시전 트리를 가진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트리는 두 가지 타입의 노드로 구성되는데 가장 먼저 프레딕션 노드입니다. 이는 각 트리의 리프 노드에 존재하여 다음과 같이 레이블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인 파이피를 가지게 됩니다. 디시전 노드는 논 리프 노드, 즉 리프 노드 외의 모든 노드들이 해당되는데 이는 세타로 파라미터나이즈된 디시전 펑션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인풋 Z 스타 U를 받아서 왼쪽의 서브트리로 보낼지 오른쪽의 서브트리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디시전 노드에 대한 디시전 펑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서 Z 스타 U를 스칼라로 프로젝션 한 후에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에 근사하는 확률을 이제 다음과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각 트리 T0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라벨 Y로 분류될 확률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해당 식에서 이 파이 PY는 이제 라벨 Y를 가지는 유저가 프리딕션 노드 P에 도달할 확률을 의미하게 되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명시적인 이진 지표를 통해서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이때 감마 레프트는 P가 노드 D의 레프트 서브트리일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감마 라이트는 P가 노드 D의 라이트 서브트리일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0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전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총 T0개의 트리에 대해서 모두 연산을 진행하여 모든 트리에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각 트리들의 아웃풋을 평균하여서 주어진 인풋 Z 스타 U에 대하여 라벨 프레딕션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유저 U에 대한 프리딕션 라벨 Y hat U를 이제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의 로스 펑션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릴 월드의 시나리오에서 관찰되는 레이팅들은 실링 어택으로 구분되는 언트루스풀한 레이팅이 포함되기에
그냥 스케일드 에러만을 사용하여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non 로버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저 U가 노멀 유저로 예측될 확률을 함께 사용하여서 로스 펑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뉴럴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이제 계산된 확률이 낮다는 것은 어떠한 유저가 프로듀스터일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유저가 부여한 레이팅은 이제 레이팅 프레딕션 작업에서 기여도를 낮추게끔 웨이트를 조정하도록 이제 로스 펑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레이팅 단계와 프로듀스터 디텍션 단계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제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구성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둘을 합친 다음에 로스를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둘의 균형을 맞춰주는 레귤라이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단계입니다. 먼저 실험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리얼 월드 데이터셋에 그래프 르파이를 적용하여서 프로드 디텍션과 로버스트 레이팅 프레딕션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고 메인 익스페리먼트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의 자세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실험에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의 경우에는 프로듀스터가 이제 프레딕션 레이팅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로버스트니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멀 유저들의 제뉴얼한 레이팅만을 통해서 학습하고 테스트한 후에 프로듀스터의 데이터를 트레이셋에 주입한 후 테스트하여서 이제 성능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처음 노멀 유저들의 데이터인 이제 제뉴얼 데이터를 20%를 테스트로 80%를 트레인으로 하여서 학습 후에 테스트한 후에 이후 트레인셋에 이제 프로듀스터의 비율을 이제 다음처럼 20, 40, 60, 80, 100%로 이제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프로듀스터 유무에 따른 레이팅 프레딕션 태스크에서의 베이스라인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저희는 피규어 2를 통해서 각 베이스라인들과 그래프 르파이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실링 어택하에서도 모든 베이스라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GCN 기반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곧 노드의 특징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토폴로직한 구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GCN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듀스터를 디텍팅할 때 그래프 르파이의 성능 비교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다음과 같은 어택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필러 아이템과 타겟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때 필러 아이템의 역할은 타겟 아이템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입니다. 타겟 아이템을 과대 포장하거나 무언가 상품성을 욕할 그런 대상의 집합이라고 할 때 필러 아이템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서 이러한 실링 어택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랜덤 어택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레이팅의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에 따라 필러 아이템의 레이팅을 선택하고 타겟 아이템의 레이팅은 맥시마이즈하거나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어버레이지는 랜덤과 유사하며 필러 아이템에 그냥 평균 레이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이트 어택은 타겟 레이팅을 미니마이즈하고 필러 아이템들을 평균화하여서 타겟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으로 레이팅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래프 르파이는 이제 모든 어택에 대하여 대부분 큰 차이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링 어택에 대한 리코멘데이션 로버스트니스 측정입니다. 해당 실험을 입증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실링 어택의 유형들이 존재할 때 모델의 레이팅 프레딕션 컴포넌트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프로듀스터 비율을 0에서 100까지 늘려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결과 그래프 르파이는 모든 유형의 실링 어택으로부터 최소한의 영향을 받으며 일관되게 정확한 레이팅을 예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입니다.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다음과 같이 임베딩 사이즈 2와
하이퍼 파라미터인 람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둘에 대한 이제 모델의 민감도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결과 람다는 5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의 경우에는 일관된 성능을 보이지 않아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옵티마이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을 말씀드리고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레이팅 프레딕션과 프로드 스톨 디텍션을 함께 수행하며 유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하는 엔드-투-엔드 러닝 모델 그래프 르파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레이팅 프레딕션에서는 GCN을 통하여 유저의 프리퍼런스와 노드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모두 캡처하여 프레딕션 태스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뉴럴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는 훌륭한 프로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그래프 르파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릴 월드 데이터셋으로 실험한 결과 모두 이제 소터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